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생애복지국, 행정안전국, 수도녹지사업소, 군포 1, 2 대야 송부행정복지센터, 군포문화재단, 의회 사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년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럼 생애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서 581페이지를 참고하시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복지국장은 배석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의원입니다. 결산서 262쪽인데요. 제가 부서마다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보조금 반납금하고 2월 금액이 60억이 넘어요. 그쵸? 네. 예. 2월 금에서는 명시하고 계속비 2월이 이렇게 60억이 넘는 건가요? 잠시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6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2월급은 똑같이 262쪽입니다. 네. 해마다 이렇게 반납금이 네. 이렇게 많이 나오고 또 2월금 또한 네. 이렇게 금액이 큰 금액이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2월을 큰 금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죠? 네, 이게 네. 연말 하반기에 내려와서 다음 네. 해까지 초까지 연결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 사항 내시가 언제 내려왔던 거예요? 예산은 언제 내려왔어요? 간해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복지정책과에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고자 이렇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 좀 주세요. 네, 일단 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다시 한번 경기도나 보건복지부에다 얘기해서 저희 사업량에 맞게끔 내려달라고 다시 한번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번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재정의 건전성 이런 거를 위해서는 이렇게 2월 금액이 많지 않게 당해 연도에 회계 기간 안에 집행을 좀 다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꾸준히 드리는데 이게 부서마다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좀 잘 지켜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예비비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는데요. 집중호우 발생했을 때 이재민 구호 생필품 지원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지출을 했죠? 네. 네. 이게 이재민은 얼마나 그때 발생했을 때 이 품목이 지출이 된 거예요? 얼마나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 기억을 안 하시고 2천만 원 예산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산은? 그 예비부에 수해가 났을 때 작년에 8월 달에 수해가 났을 때 미리 이제 도에서나 이렇게 내려오면 너무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긴급하니까 예비비를 먼저 쓰고 도에서 나온 거는 나중에 세입으로 처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생필품이 비축되지 않았었어요?
그죠? 기본적인 생필품은 있습니다. 근데 안전 총괄과에 기금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 기금 복지정- 사용하고 네.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예, 품목이 다릅니다. 아니, 품목이 달라도 일단 천재지변이나 네. 이런 재해가 발생됐을 때는 안전 총괄과에 기금을 먼저 이용하게 돼 있잖아요. 사용할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기금이 75억인가 안전 총괄과에 가지고 있는데 왜 그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이 예비비를 자꾸 써요? 그러니까 예비비는 어차피 도에서 주는 돈으로 메꿔지는 돈이기 때문에 도에서 주는 거는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100% 도비가 내려왔어요. 예, 도비 그러면? 100%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비비는 저기 안전총괄과 기금으로 먼저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 있으면 의존 재원이 안 내려올 때에는 그렇게 쓰시는 거는 아시죠? 네, 확인해가지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혜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이혜승입니다. 결산서 262쪽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업 보시면 성과지표로 보험 명예수당 지급 건수를 잡으신 게 있어요. 네. 사업을 보면 국가 보훈 대상자와 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으로 보훈 문화 및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하지만 단순히 특정 산식을 지급 횟수만으로 잡으셨거든요. 네, 그건 저도 봤는데 좀 너무 형식적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변경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년도부터 계속 이 산식을 이렇게 잡으신 거였죠. 네, 네. 사업 보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험 문화 행사 지원도 있고 수당 지원도 있고 보훈단체 운영 지원, 단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 증진도 있고 보훈 가족 복지 증진도 나와 있어요. 네. 보훈 회관 운영 아까 얘기했고 생활지원금 지급도 굉장히 이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런 부분을 다 단순히 명예수당 지급 하나만으로 산출근거를 잡기에는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치우쳐 있고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이 성과지표는 어쨌든 성과 계획이잖아요. 이 지표를 하루빨리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지금 어제 저도 보면서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23년도 측정 산식은 이걸로 가시는 건가요, 그럼? 벌써 이제 지나갔으니까 그걸로 갖고 내년도 거로부터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객관적이고 이런 사업들을 잘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산식으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승원입니다. 272쪽 마찬가지로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대라는 정책 목표로 성과지표를 장애인 연금 및 재수당 12종 지원율을 잡으셨어요. 예. 목표는 30인데 달성률은 87%고 20년도부터 꾸준히 하락하고 있거든요. 성과지표가 그리 좋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등록장애인 대비 지원대상 장애인 비율이라고 특정 산식을 하셨는데 이렇게 달성률이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일단 저희가 그 책정하는 데는 기준이 있는데요. 장애 수당 같은 경우에 그분들의 그 맞는 산정 방식이 있는데 우리 시 그 장애인들이 그 대상보다 기준이 좀 높기 때문에 저희가 좀 낮게 나오고요. 그거로 인해서 이제 홍보라든지 이제 미뤄져 있거나 아직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유는 저희가 책정하는 대상 그 기준보다 높거나 맞지 않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걸 달성하지 못했고 저희가 홍보가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공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수가 공백이 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분명히 명백히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측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원 대상 장애인 수를 발굴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발굴률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뭐 대상 장애인 발굴은 저희가 등록 장애인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등록 장애를 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보면 행복위원 같은 경우에 장애인 등록이 돼 있는데 권리를 받지 않는 분들에 대한 명단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에 내려오는데요. 올해도 상반기 한 5월에서 6월 사이에 내려오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다시 조사 중이거든요. 그걸 더 활용해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애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마찬가지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게 계속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 수에 비해서 지원 대상 장애인 수 기준이 너무 높다고 하더라도 이 수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낮습니다. 달성률을 시급히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조건 발굴률을 어떻게 하든지 발굴률을 높여주세요. 홍보 방안을 새로 강구를 하시든지 성과 측정 산식을 변경을 하시든지 이거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신금자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리 신금자 의원입니다. 272페이지 이쪽 보시면은 네. 기초생활보장지원과 노숙인 보호 및 지원 그 밑으로 쭉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기초생활보장 노숙인 지원에 880만 원 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880만 원 잔액 있는 거 말씀하시는 전체다. 건가요? 아, 전체다. 네, 노숙인 지원도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런 경우에 네. 이제 저희가 그 노숙인이 발생을 할 경우에 주는 뭐 의료비라든지 귀향료비라든지 이런 돈과 사망했을 때 쓰는 사망 처리 공고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장례를 치러주는 비용 전반을 말하는 건데요. 저희가 그 산정해 놓는 것보다 발생률이 적었기 때문에 좀 지급률에 비해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잡고 지출은 조금 하고 많이 잡진 그러니까 두 구거든요. 그러니까 노숙인 사망 같은 게 880만 원은 두 구가 440만 원 처리 공고할 때 드는 법정 비용인데 해년별로 한 구, 두 구는 거의 썼었는데 작년에는 그게 좀 없었고요. 그 전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하나는 위원회 개최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예. 일시적인 현상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동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동환 의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사고이월 중에서 예. 그 사업 시작을 안 하고 그냥 전에 사고이월 한 건이 있어요. 네네. 예. 그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서 이제 시설비인데요. 네네. 이게 위치가 어디였던 거예요? 장애인 복지관 그 위쪽에 방수 작업이요? 예, 방수를 해야 되는데 예. 저희가 이제 작년에 폭우가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철에도 비가 요즘은 좀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많이 내리는데 작년에 특히 비가 많이 내렸는데 누수가 많이 발생을 해서 급하게 저희가 편성을 해서 빨리 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뭐 회기도 맞춰야 되고 추경도 맞추다 보니까 갑자기 겨울철 그 한파가 닥쳐서 공사를 못하고 마음은 빨리 해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좀 예산이 늦게 확보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이거 예산 언제 편성된 거예요? 2회 추경이 2회 추경이 들어온 거죠? 예, 된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 예산 때 장애인 복지관 이거 인테리어 비용 3,900만 원하고 연계가 없는 건가요? 저기 우리 실시설계 용역 들어갔던 거랑은 다른 거예요? 별도로 방수 공사가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실시설계 해갖고 그 돈을 이제 그 나온 거를 갖다가 1억 4천을 쓰겠다는 거 아니었던 거예요? 별도로 별도였던 거예요? 시행했습니다. 그 실시설계 용역은 다른 예, 이제 인테리어였던 다른- 거고 다른, 예.
그리고 이거 1억 4천은 이제 방수 인테리어, 예. 방수 공사. 저희가 이제 시설비? 여름에 비가 막 비가 와서? 역류되고 이러니까 이제 놀라서 이용하시는데 문제가 예. 될 것 같아서 급하게 세우다 보니까 예, 그거와는 별개로 세운 금액입니다. 그거 방수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2회 추경이 올라와서 보니까 이제 작년에 이제 비도 많이 오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시기를 놓쳐버리니까 이제 예. 겨울철이 돼가지고 이제 사고를 작업을 진행을 아예 시작도 못했던 거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방수 작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비가 오면은 못하죠. 이제 말려야 되고 다 이런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중간에 가을쯤이라든가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거를 어려웠었나요? 일단 예산이 확보 안 되니까 가을에 미리 수행을 2차 추경이 언제였어요? 2차 추경이 제가 그때 그 3회 죄송합니다. 3회 추경이었었던 거예요? 네. 2회 추경이라면은 죄송합니다. 그 여름 전이기 지나고, 때문에 여름 지나고 네. 바로 할 수 있는데 여름 지나고 이제 급하니까 한 걸로 예, 알고 예, 있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예, 3회 죄송합니다. 추경이라면은 뭐 바로 이제 예산 확보한 다음에 겨울이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이거 지금 완료는 했나요? 예, 3월 30 이전에 완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확인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 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은미 의원입니다. 네. 여성가족과 성과보고서의 전반적인 목표를 보면 전년 대비 거의 목표 인원수라든가 숫자가 거의 대동소이해요. 이게 이제 예산에 대한 집행 예산의 증감분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제공되어질 수 있는 서비스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어서 계속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예, 주로 그런 편이고요. 제가 이번에 저도 공부하면서 이게 좀 현실과 안 맞다? 좀 측정하기가 좀 이상한 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이제 성과 지표만 보면은 사실 성과 개념으로 관리한다기보다는 네, 이제 이 성과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숫자를 정리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궁금한 부분은 이 성과에 대한 기준치를 높일 수 있는 예산 자체가 확보가 안 돼서 예산 안에서는 적정 인원수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동일한 비슷한 숫자 관리밖에 안 되는 부분이면은 사실 성과 지표로 관리하기는 숫자라는 게 좀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네. 더 고민해서 측정 산식을 네. 좀 변경하거나 다시 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세출 결산서 300쪽입니다. 네. 2월금이 48억이 넘어요. 그쵸? 네, 그거는 저희가 가족센터 때문에 21년에서 이 시설비에서 48억이 그러면 가족센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네. 시설비에서 48억이 이월돼서 올해 사업 끝낼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단일로 48억이 지금 가족센터 시설비로 이월된 거죠? 단일건이죠? 가족센터 계속비 이월은 41억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서 시설 부대비로 900만 원 정도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 시설 부대비랑 시설비랑 그건 시설 부대비가 있는 거는 가족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 부대비고요. 네. 그 다음에 가족센터에서 이월된 거는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 합쳐서 41억
정도 되고요. 그린 리모델링 사업 지원에서 8억 7,400. 그리고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1억 6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연결됐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러면 가족센터 건립이 끝나고 나면 여성가족과에서는 이제 이월금이 안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가족센터에 앞으로는? 대한 건 없을 예정입니다. 네, 이월금은 나지 않도록 당해 연도 회계 준칙을 좀 잘 지켜서 앞으로도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교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청년 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청년 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청년 정책과장 원경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혜승 의원입니다. 결산서 320쪽 아동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도시 군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320쪽요) 네, 결산서 320쪽입니다. 저희 성과지표와 달성률 비교해보면 아동학대 초기 대응에 대해서 산식을 아동학대 조사 건수로만 잡으셨어요. 네. 달성률은 90%로 하셨는데 이 90%가 대체 뭘 의미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이건 그냥 달성률만 높이기 위해서 산식을 이렇게 잡으신 것 같거든요. 네, 아동 학대 조사 건수로 저희가 200건을 잡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학대 신고가 한 181건 정도 들어와서 그 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는 그런 실적입니다. 예, 과장님. 본 의원이 하는 말은 그게 아니고 조사 건수에 대한 게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아동학대 초기 대응에 대한 정책이잖아요. 네. 정책이고 그걸 성과 지표로 만들기엔 단순히 아동학대 조사 건수로만 산식을 잡으시는 건 무리가 아닌가. 네. 이 정책 사업 목표가 체계적인 아동 보호 체계 공공화거든요. 네. 그렇다면 단순히 이게 조사 건수만으로 달성률 측정하는 게 가능한가요? 네, 약간 저희가 이 목표를 아까 이유미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조금 보수적으로 좀 잡았습니다. 초기 저건- 대응하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언제 신고돼서 언제까지 처리가 됐는지 이런 실적을 좀 잡아야 되는데 저희가 신고 건수로만 그렇게 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네, 신고 건수만 잡으신 것도 신고 건수도 그냥 전수조사라고만 잡으셨는데 네. 이것보다는 어떻게 아동 보호 체계를 공공화하실 건지 그리고 이 사업을 어떻게 측정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달성률을 좀 객관적으로 근거를 가져가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요거 측정 산식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조금 반납금 320쪽이에요. 결산서. 네, 여기 보면 내용을 보면 보조금이 반납되는 게 거의가 다 청소년 지원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죠? 네, 예,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다 활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반납금을 6억이나 이렇게 발생됐습니까? 저희가 이제 청소년 지원 사업은 거의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 집행하는 건 거의 없고 이제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집행을 하고 나서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런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문제인 건데, 이게 보조금이 내려왔는데도 이걸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혼이나 좀 다시 채용할 때 그런 기간이 있어서 좀 미집행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처우 개선에 사업비- 관한 부분으로 나와 네, 있는데. 그거 맞습니다. 네네. 예, 어떤 처우 개선비가 저희가 5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새로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이직을 하시고 새로 채용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결혼 기간 중에 발생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그 인건비를 지불하지 않았던 그 부분인 건가요? 예, 퇴사를 하고 다시 채용을 하려면 기간이 좀 있어서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아, 참, 이런 거는 좀 아쉽네요. 많이. 이 문제가 굉장히 사회화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채용 부분에서 우리가 늦은 거예요. 안 그러면 어째서 그 채용 기간에 그 공백이 생긴 거죠? 일단은 퇴사를 하고 나서 네. 청소년 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 재단 전체에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채용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최소 한 2달 정도는 걸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퇴사를 한다 해서 거기에 맞춰서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계획 하에서 채용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한 달이나 그러니까 2달 퇴사를 정도. 하게 되면 퇴사하는 거를 미리 전달을 받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리 공고를 낼 거 아니에요. 채용을. 네. 근데 네. 어떻게 그 공백 기간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갑자기 퇴사를 하시고 물론 이제 기간을 뭐 충분히 설정해서 언제 퇴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개인 사정이 있으니까 좀 퇴사를 할 때 그런 공백 기간 동안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네. 그 그래서 당시는 그렇게 됐다 이 최대한 말씀이신 공백을 거죠? 안 네,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보조금이 내려왔을 때는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보조금을 잘 활용해서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성숙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최대한 예전 노력하겠습니다. 재원은 내려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2월 금액도 36억이 넘습니다. 네. 네. 이 어떤 부분에 계속비 2월이에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2월 한 게 3건입니다. 일단 대표적인 게 아이캠 플랫폼 계속비 2월 사업이 한 27억 정도 되고요. 청소년 수련원 대강당 건립공사에서 공사 기간이 이제 저희가 2022년 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도를 불가피하게 저희가 2월을 해서 공사를 준공을 했고요. 당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저희가 2020년부터 했는데 이제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뭐 보강공사나 안전진단이나 이런 사유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작년 3월에 착공을 해서 9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작년 9월에 네, 준공이 그래서 됐나요? 저희가 네. 현재는 이제 내년으로 2월 될 거는 그 아이캠 플랫폼만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앞으로는 없습니다. 계속비 2월도 5년 안에 사업이 마감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저희가 이 아이캠 플랫폼은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준공하고 내년에 상반기에 개관 목표라서요. 그 네. 기간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교를 선포합니다. 청소년 청년 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청소년 청년 정책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정책과장 손명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교를 선포합니다. 도서관 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애복지국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기 전에 생애복지국장께서 올 상반기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공직생활을 마치는 마지막 소회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랑 뭐 개인적으로 아시는 것도 한 20년 정도 같이 되셨어요. 저도 같이 일했던 적이 기억이 나서 벌써 20년이 지나서 이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마지막 소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오래되긴 했습니다. 공직생활의 소회를 이렇게 밝힐 기회를 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있으란 게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진실이 있으면 거짓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저는 끝이 아니라 아직도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직 생활을 34년 동안 했는데 그 중에 27년을 군포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오래 했죠. 재직 중에 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전환, 또 쓰레기 소각장 가동, 수련원 현장 근무, 또 그 2년여간은 안양시에 파견도 다녀왔습니다. 그간 그 맡은 바 소임에 대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후배 공직자들한테 타의 모범이 됐느냐 돌이켜보면 큰 실수는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군포시청 공무원으로서 타 자치단체의 어떤 직원하고 비교해도 제가 밀리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 자신 스스로에게 크게 부끄럽지 않는 공직 생활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기간 제가 군포시에서 근무를 하면서 업무 수행하고 급여를 받아서 애넷을 키웠습니다. 애넷을 키우면서 고생도 많았고 애도 많이 썼는데 하여튼 뭐 보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과정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퇴직 후에도 저는 군포 시민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 후에도 무슨 일을 하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고향은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경상북도 예천군입니다. 자매결연 후에 굉장히 교류가 활발했었습니다. 활발했었는데 지금 상당히 좀 소원해진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공연수가 들어가고 퇴직 후에라도 제가 그 교류 사업에 대해서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보니까 사람이 사는 게 인심을 사는 것이 첫째는 사람이 좀 음흉해야 되고 둘째는 제 자신의 이익을 내세우지 않으면 됐습니다. 현 세태가 보면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본인이나 이익을 공유하는 단체, 그런 데가 정의, 또 상대는 불의, 이런 이분법적 논리로 계속 정의를 하고 서로 다투고 이전투구하고 있습니다. 정이 있으면 반이 있고 또 그게 두 가지가 있으면 합이 있는 게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같지 않다고 상대를 폄훼하거나 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싸움을 하더라도 다중이 눈치채지 않도록 좀 음흉하게 숨기면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런 포장을 좀 하고 여러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이런 싸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도 유권자고 또 공무원도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꾼입니다. 몰아치거나 수모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초등학교에도 초등학생들을 가르칠 때 격려하고 표창하고 옆에서 도와주고 하는 그런 학습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모자라더라도 이끌고 격려해서 시민들을 위한 사업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경을 보면 득인자흥, 실인자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심을 얻은 자는 흥하고 인심을 잃은 자는 망한다는 문구입니다. 또 결혼의인, 위지종화라는 말도 있습니다. 남에게 원한을 사면 그 원한이 재앙으로 싹트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은 부디 존경받고 성공하는 정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국장님 목소리 들어본 중에 가장 작게 하신 것 같아요. 보통 실무하실 때는 우렁차게 여기서 대답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생애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팔계동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서 581페이지를 참고하시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안전국장은 배석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혜승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결산서 354쪽 향토방위 지원체계 구축 정책 목표에 대해 달성률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22년도 목표가 4였는데 실적의 1로 25% 달성률을 보였어요. 코로나 감안하고 분기별 1회 개최 감안하면은 적정한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3년, 24년도 목표치를 0으로 잡으셨어요. 요거는 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인가요? 네. 23년도 목표치가 어디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23년도 목표를 0으로 세우셨어요. 24년도도 0으로 세우셨고. 몇 페이지에 나왔는지 제가 확인 안 되시나요? 네네. 저희 성과계획서 보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계획서는 그렇게 작성이 되고 있어서 혹시 이거 분기별 1회는 무조건 개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맞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몰라갖고. 예, 그럼 그거 확인해 보시고 저희 달성률을 그저 높이기 위해서 이 목표를 좀 낮게 잡으시거나 이런 거는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과계획서 안 가져오셨어요? 팀장님들 같이 확인을 하시고 오셔야, 그쵸? 네, 예. 지금 그거는 과장님도 확인하시고 팀장님들 다 확인을 하셔야 여기서 답변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걸 또 나중에 또 설명하신다는 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어쨌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네, 내용. 예. 네. 좀 이해가 안, 네. 안 가는 수치라도 예, 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금자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4쪽. 354쪽요. 청사 보안 및 복무 관리.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예산외과 예비비 지출, 명시 2월, 잔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네. 예비비 사용은 그 시장실 설치에 관한 비용이고요. 명시 2월은 그 대회실 그 리모델링 건이 되겠습니다. 마무리됐죠, 이거는? 네,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581쪽 보시면은 예비비 사용이 있어요. 581쪽.
네, 있습니다. 1억 7,800을 시장실 이전에 관련하여 예비비 사용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우리 예비비 사용해 보면은 긴급 사항에 대한 예비비 지출이 각 부서별로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과는 시장실 이전에 관련하여 예비비 지출을 1억 7,800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예비비는 시민들을 위한 긴급 사용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청사 대회실 리모델링비가 2월 돼서 명시월 돼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도 질의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했듯이 대회의실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어저께 저희 그 대회의실 사용권에 대해서 잠깐 청사 보안이라고 여기에 이제 과목이 있는데 청사 보안에 관련해서 우리 담당 총무팀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유는 네. 어제 우리 민간단체에서 대회의실을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외부 출입문을 잠궈놨어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입시 설명회를 듣기 위해서 대회의실을 오셨는데 문이 잠겼어요. 이유는 보안상 열어줄 수가 없다. 우리 담당 부서의 직원이 보안상 열어줄 수 없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다시 시청사 정문을 통해서 2층으로 다시 올라와서 대회의실을 갔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웠는데 이러한 부분이 과연 대회의실 사용 있어서 시민을 위한 것인지 그 제가 얘기를 했어요. 보안이라면은 외부 출입문을 열어놓는 게 마땅한 거지. 시청사 본관을 통해서 2층으로 오는 것이 보안에 더 취약한 거죠. 외부로 들어왔다가 외부로 출입을 할 수 있게끔 방침을 세워줘야지. 보안상 안 된다. 정문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와라.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셨나요, 혹시? 그 부분은 제가 들은 바는 없고요. 근데 이제 그 현관을 통해서 그 출입하게 되는 것은 그 현관에 당직자도 있고 그 세컴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대회실 그 외부 문을 열었을 때는 그 출입하는 사람들을 그 관리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통하게 한 우리 총무팀장님 확인하셨어요, 오늘 출근하셔서? 대회실 사용권에 대해서 어저께 확인 못했습니까? 직원이 보고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가 청사 보안 및 복무 관리가 분명히 있어요. 시민을 위해서 아까 우리 이남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공직자들은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어떤 것이 편한지 이러한 것을 사전에 하셔야지 보안상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되고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 다시 확인하시고 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주세요.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결산에 관한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서 581페이지를 참고하시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총괄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은미 의원입니다. 네. 네. 결산서 368페이지입니다. 그 폭염 저감 시설 사업 네, 진행하셨는데요. 네네. 요거 그 사업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작년에도 그 무더위 그늘막 설치를 하는 거였었는데요. 그 당초 50개소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설치 이치 및 경찰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35개만 그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네, 이거 사전에 전수조사 했었던 부분이시죠? 네네네. 네, 근데 지금 미설치된 15개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 때문에? 그러니까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우회전을 하게 되면 가깝거나 횡단보도에서 네네. 그런 부분들 경찰서하고 협의 보는 것 중에 최종적으로 안 되는 분야들은 그런 분야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 이 사업비 운영 그 내역을 보면 20년도, 21년도는 그 거의 보조금 반납액이 없었어요. 네네. 네, 그때는 그늘막이 숫자가 많지 않아서 지금 현재 숫자가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저희가 300개가 좀 넘습니다. 300개가 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추가 시설에 대한 지금 부분은 올해도 4군데를 추가를 하는데 이제 점점 이제 저희들도 설치할 때가 더 없고요. 이번엔 그냥 이마트 앞부분이 이제 저희 그 횡단보도들이 다 넓어서 요새는 이제 스마트 그 그늘막이라고 해서 그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다 저희가 이제 주요 지점은 그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22년도는 지금 반납 비율이 32%나 돼요. 네네. 네, 요거는 사전에 사실 그 300여 개 중에서 거의 뭐 200여 개가 이상이 제작이 되었었던 상황이니까 네네. 전수조사 하실 때 그런 것들 예측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으셨었거든요. 좀 더 네네. 꼼꼼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네. 올해도 폭염이 예상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또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또 더위가 너무 무더워서 또 요청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산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의원입니다. 네네. 예, 과장님 예비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유시설 피해자 예비비로 거의 11억 7천 정도 예산 지원하셨죠? 네네. 네. 혹시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 됐었어요, 그때? 저희가 716가구가 피해를 봤었고요. 네. 그 다음에 소상공인은 그 530가구가 피해를 봤습니다. 530가구요? 네. 그러면은 가구당 피해 지원 이게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주택은 200만 원이었고요. 네. 저 소상공인은 400만 원까지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한 개소당 지급되는 금액은 예산은 달랐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안전기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게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우리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왜 이때는 이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예비비를 썼어요? 그 기금은요. 최종적으로 어느 때 쓴 건 진짜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일반 회계를 원칙으로 사실은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도 아시지만 예비비에서도 그 기능도 있고 만약에 기획실에서 예비비까지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예산이 저희가 집행할 수 없으면 그때 기금을 갖다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기본법에 보면 재난안전기본법에 보면 관리기본법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 지침이 있어요. 네네. 네, 그때 다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진짜, 근데 네. 예, 근데 이거 원래는 재난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면 재난안전기금을 만드는 이유가 그때 쓰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네. 예비비는 그 다음에 쓰는 건데 과장님은 순서가 좀 바뀌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이거는 네. 저희가 이제 의무기금이라고 그래서 의원님도 아시지만 저희가 의무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금액도 있습니다. 기금에서 사용을 못해서. 지금 75억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절반 정도는 지금 아예 의무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돈들이 있어서 이 기금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하고 저희가 쓴다고 판단하시면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기금을 써본 적 있어요? 저희가 코로나 때나 네. 이럴 때 제일 많이 썼죠. 이게 천재지변도 재난안전기금을 먼저 쓰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아니, 순서는 의원님 말씀하는 게 맞는데, 네. 제가 말씀드렸던 건 어쨌든 일반 회계와 저희가 예비비에서 사용 금액이 적었으면 저희가 기금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기획부서나 예산부서랑 협의를 봤을 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를 먼저 갖다 쓴 겁니다. 뭐 기금을 쓰는데 행정상의 절차라든지 이런 게 불편함 때문은 아니죠? 네네, 그건 아닙니다. 기금이 더 사실은 사용하기가 더 편하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75억 정도 갖고 있는 재난기금이 우리 군포시 안전을 위해서 제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다. 이것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서 581페이지를 참고하시어 함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행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행감 때도 작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시청사 화재 사고 있죠? 그 어떻게 처리됐어요? 이제 긴급 복구 지원으로 1억 1천만 원 지출하셨잖아요. 네. 네. 그 화재 사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해액이 1억 1,100만 원이었는데 보험료를 1억 900만 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구상권도 지금 청구하지 않았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뭐 추진된 게 있어요? 현재 그 대상자가 아직까지 그 복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니,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차익이 103만 원인데 네. 일단은 뭐 저희들이 보낼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103만 원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 차익이. 차익이? 예. 아니, 그래도 이 부분은 법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도 하자가 없었던 거예요? 현재 일단 뭐 법적으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피해 받은 만치 이제 보험으로 처리가 됐고요. 차익이 100만 원 정도의 차익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이때 과장님, 네. 이제 그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됐죠? 시청사? 일단 청사 입구 화재 나서 네. 이제 훼손이 됐고요. 청사 병명 이게 작년 몇 월이었어요? 아마 한 3월 정도 됐어요. 3월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복역 중이라고요? 그러면 공공운영비나 시설비 이런 걸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셔야지 왜 그 당시에 예비비로 지출할 만큼 긴급 상황이었어요? 그러한 시설비가 지금 네? 없었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예비비 운영비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예비비를 땡겨 쓴 겁니다. 아니, 그것만큼 시급성을 다퉜던 일인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급성은 아주 다퉜습니다. 청사 입구가 훼손돼서 완전히 여기 거울련부터 시작해서 화재를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복구를 해야 될 상황이었죠. 그러면은 그분은 법적 책임 이외에는 없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뭐 따로 청구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방법은 모색은 해보신 거예요? 예. 그러면은 재산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압류할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당사자가 네. 저기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공공청사를 이렇게 화재를 일으킬 만큼 이런 거는 중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형사적인 책임을 지금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를 썼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과장님? 이 예비비 쓰기 위한 가장 타당한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타당한 사유가 돼요. 예. 제가 예비비 이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타당성이나 뭐 이런 거에는 크게 적용이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만큼 긴급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청사 입구에 사람 출입이 안 됐을 정도면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일단 알겠습니다. 예. 네, 그 부분의 마무리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회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혜승 의원입니다. 결산서 380조 결산서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380조 성과지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아, 성과지표? 네. 예. 네. 평생학습 기간 및 사업의 재정비를 통하여 발전적인 평생학습 체제 구축이라고 하시고 온라인 평생학습 서비스 지식 신규 회원 수의 측정 산식을 신규 가입 명수로 하셨어요. 예. 목표를 2,000명으로 하셨고 실적은 3,900명, 달성률 195%입니다. 예. 저희 작년도, 재작년도 실적 보시면 5,500명, 5,262명으로 평균 한 5,400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왜 22년도 실적을 2,000명으로 잡으신 건지, 왜 여전히 2,000명으로 잡으시고 달성률을 195%로 전년도 성과지표 확인 안 하면 이거 눈 가리고 아무 아닌가요? 진짜 이렇게 달성한 줄 알잖아요. 오히려 성과지표가 달성률이 줄어든 건데. 저희 지금 이 평생학습에 대한 강좌들은 대부분 11호 집행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도 많이 집행을 하고 네, 있습니다. 도비 30%, 예. 12, 70%로 대부분 11호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관례적으로 목표치를 설정을 하시고 그저 그냥 관행적으로 이렇게 달성률을 높이시는 건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매년 전년도 수치를 근거로 성과지표를 수정하는 그런 최소한의 노력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 달성률만 보면 굉장히 잘했구나. 23년도 예산 많이 세워야겠구나. 많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서에 이 성과지표와 달성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측정 산식에 대한 목표치는 명확히 전년도 근거로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23년도 어떻게 하셨나요? 한번 그건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한번 제가 그거는 그 담당자하고 한번 최근 3년간 평균을 내봐가지고 그런 식으로 목표치가 지금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그걸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산을 짤 때 전년도 달성률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오해 없게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률은 무조건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380쪽입니다. 세출결산서. 네. 여기 보니까 2월액이 명시 2월도 있고 사고 2월도 있고 계속비 2월도 있고 지금 10억이 넘습니다. 그쵸? 아, 예. 101억이 넘습니다. 그쵸? 예, 그렇습니다. 예. 명시 2월이 가장 큰 금액이 뭐였어요? 명시월은 저희가 이제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면서 네. 그 전에 그 공공시설, 체육시설, 노후 포장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보수공사가 한 6억이 있었고요. 노포장공사는 그게 한 2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명시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2월은요? 계속비열은 아시다시피 그 시민체육광장 조성 사업하고 이것도 주차장 관련된 예, 사업이 되나요? 송정 그 체육센터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송정 복합체육센터하고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 사업, 그거는 계속비 사업으로. 그러면 389쪽에 보시면은요. 300, 예. 예. 제로 에너지 시설 조정이라 그래가지고 예. 지금 이 계속비 2월이 나왔거든요. 예. 이거 국비를 반납한 거예요? 아니요, 어떻게 국비 되는 반납한 게 아니라 예. 그 계속비 이월 사업입니다. 국비를 받은 거죠, 그게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예. 그러면은 계속 사업으로 2월을 시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면서 2월이 됐던 부분이네요, 전부가.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이 이제 특별히 이제 지연됐다는 것보다도 이제 네. 계속비 사업이라는 건 통상적으로 아니, 근데 저희가 계속비라도 5년 안에 사업을 마쳐야 되잖아요. 예, 지금 네. 2년 차인가 3년 차 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때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공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현재 57% 정도. 50%좀 넘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가능해요? 저희가 송정복합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월 17일 정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는데 저번에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게 레미콘 수급 문제라든가 저희가 실정 보고를 그동안에 좀 안 한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한다면은 한 2개월 정도 이게 좀 그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상현 의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평생 학습 관련해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380쪽 보면은 이제 보조금 반납금으로 되어 있는 게 평생학습 지원 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생기는 건지 좀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보조금 반납금은요,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그 집행 잔액은 무조건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 잔액이 왜 남게 되는지, 혹시 뭐 강좌 듣는데 이제 인원수가 미달됐다던가 아니면은 좀 처음에 생각했던 그 목표치보다 강좌를 좀 많이 잡았어가지고 실제 수요가 좀 딸려가지고 강좌를 덜 제공했다던가 그런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도 있고요. 이제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면은 이제 금액이 좀 당초 계획보다 조금 덜 집행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강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전에 어떠한 강좌를 원하시는지 수요 조사도 하실 테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뭐 인력을 데리고 와야 되는지 그런 것도 부서 내에서 충분히 얘기를 할 텐데 이렇게 보조금이 생긴다는 게 조금 아쉬워가지고 말씀드리고요. 네, 다음부터는 이 보조금 반납금이 좀 더 집행 잔액과 좀 더 이렇게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스포츠 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에도 잔액이랑 보조금이 많아요. 이것도 아까와 같은 이유라고 좀 생각을 해도 될까요? 예, 스포츠 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장애인이 있고 일반 수급자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실링은 정해져 있거든요. 인원수는 정해지는데 예산이. 근데 그만큼 저희가 이제 만약에 신청이 좀 저조하면 그 집행 자리에 반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청이 저조한 거잖아요. 예, 그럼 저희가 이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차피 다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하신 거고 여기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보조금 반납이나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거는 사업이 그만큼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수치적 반증인 거잖아요. 네, 과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기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근입니다. 우리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 사업 때문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실 텐데, 계속해서 지금 2월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그 시민체육광장 아시는 분들 또는 인근 그 3단지의 율곡 또는 충무 아파트 입주민의 관심이 지금 그 되게 높거든요.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지에 대한 얼마 전에 거기 또 119가 출동을 했는데도 접근이 안 돼가지고 아주 애로사항을 겪었다는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좀 조속히 그렇지 않아도 뭐 잘 하시겠지만 좀 진행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아울러서 잘 아시겠지만 테니스장 그 인근에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공사를 하다 보면 그 불가피하게 테니스 동호인 또는 테니스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 불편을 많이 겪을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뭐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인근 뭐 공공기관의 테니스장이라든지 또 아파트의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실태를 좀 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의 이용 불편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조속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양쪽에 단기간에 지금 뭐 불편 사항이 발생이 될 텐데 그 부분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그 결산서 24페이지에 보면 그 교육체육과 세입 분야 부분에서 네, 미수납액이 많은데요. 네. 요거 내역이 어떤 걸까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결산 검사 의견서. 몇 페이지는? 24페이지요? 24페이지. 네. 그 교육체육과 징수 결정액 대비 미수납 금액이 거의. 예. 저희는 네. 그 미수납액이 지금 그 큰 게 한 16억 정도가 있는데 이게 옛날에 그 지금 상상마을이 그 국제교육센터에 있을 때 그때 소송이 걸리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당 이득금 환수액이라든가 소송 비용 이게 지금 체납이 된 상황입니다. 요거는 그럼 어떤 처리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현재 이게 지금 그 세원관리과에서 지속적으로 재산 조회라든가 그 예금 조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재산 조회를 하고 있는데 현재 뭐 특별하게 그 재산이 나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제 소멸시효라는 게 있는데 소멸시효 같은 경우가 통상적으로 이게 이제 민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징수 중지를 내린 후 10년이 경과 후에는 저희가 그 소멸시효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은 저희가 세원관리과하고 좀 협의를 좀 해볼 사항입니다. 네, 금액이 큽니다. 네, 그래서 더 계속 미루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네, 좀 적극적으로 세원관리과랑 협의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빨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요, 제로 에너지 시설 조성 있잖아요. 예. 이게 그러면은, 국비가 내려왔던 거를 그대로 아까 갖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시비는요? 거기에 이제 매칭이 돼가지고, 네. 매칭이 돼서 시비도 같이. 그러면 이 포함되는 지금 겁니다. 사업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비 이월로 그냥 갖고 계시면은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송정복합체육센터는 제가 그 재원을 확인해 보니까 네. 총 7가지 재원이 됩니다. 그 네. 제로에너지도 있고 국비도 있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제로에너지 그 국비가 있고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 거기에 들어서는데 거기에 또 국비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매칭으로 시비가 있고요. 그리고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 또 국비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재원이 총 7가지 재원이 있는데 그 지금 다시 이 5억 안에 그 재원이 어떻게 분포도 우리 시비가 몇 %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비 이월로 남은 이 예산이? 이게 제가 지금 비율로는 지금 이게 총 예산이 237억인데 네. 기금이라면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국비를 말씀드리는데 63억 9,800만 원이고 경기도 특별조정급이 10억, 그 나머지 162억이 10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남아있는 이 계속비 2월은 지금 사업의 예산에 지출이 안 되고 집행이 안 되고 남은 금액이라 이 말씀인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집행을 하면서 일부가 남은 거예요? 집행을 하면서 일부가 남은 거고 네. 그 집행 잔액에 대해서 계속 비용으로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내년 예산에 이게 반영이 2월금으로 남은 걸 반영해서 또 예산을 세우시겠네요? 이제 부족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되는데 그 네. 성정 지금 복합체육센터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한 20억 미만 정도만 추가로 세우면은 예산을 다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조금 제가 미진한 부분에 답을 못 얻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혜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이혜승 의원입니다. 결산서 392쪽 성과지표 질의하겠습니다. 네. 문화도시 군포 주성사업 추진을 성과지표로 잡으셨어요. 네. 그런데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게 측정산식을 사업 참여하는 시민수로 잡으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문화도시 추진하면서 포럼이라든지 이런 간담회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에 따른 그 시민 참여수 요거를 저희가 기준으로 해서 성과지표를 잡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정책은 문화관광도시 플러스 문화도시에 대한 정책입니다. 그냥 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수로 특정 산식을 잡으신다는 건 그 근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희 정책사업 목표로 보면 관광 명소를 개발한다고 했고 콘텐츠 한다고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뭐 책자 및 리플렛 제작 횟수는 특정 산식으로 들어가셨더라고요. 그것도 당연히 가능할 수 있고 관광 박람회 참여도 될 수 있고 공론장 운영, 문화살롱 텐 지원, 종합계획 수립, 맞춤형 관광 홍보물 제작, 관광 박람회 참여, 안내판 교체 다양하게 특정 산식으로 넣을 수 있다고 여기 분명히 기재를 하셨어요. 근데 무슨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숫자로 이걸 사업을 평가를 하신다는 건가요? 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선정한 시민이 뭐냐면 문화도시 포럼에 참여한 분들, 그다음에 저희가 군포 문화도시학교, 그다음에 문화도시 시민회의 등 이런 거에 참석한 그 시민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업을 평가하기에 사람 수만으로 정책 목표를 잡으시고 달성률을 평가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지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곤란하죠. 그래놓고 달성률을 71%로 잡으신다는 게 애초에 이 지표 자체가 근거가 없는 지표인데 단순히 사업을 시민 숫자로 참여한다, 공론장에 참여하는 시민 숫자로 이거를 측정을 하신다라는 건 어디서 생각을 하신 내용인가요? 이게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이거 고민하실 게 아니고 합리적인 지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23년도, 24년도도 이런 성과지표를 가져가신다면 굉장히 곤란하고요. 이 달성률은 말이 안 됩니다. 애초에 이런 달성률 만드시면 안 됩니다. 네, 새롭게 한번 저희가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과 계획서 보시면 네. 성과 측정 산식 굉장히 많이 적어 놓으셨거든요. 이 측정 산식을 통합하셔서 제대로 된 성과 지표를 근거를 세워서 제대로 평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지표를 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건 이 예산을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됩니까? 결산 근거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성과 지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고민해서 다시 한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명확히 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위원 여신과 박상현 의원입니다. 결산서 404쪽입니다. 네. 네. 여기 이전 페이지부터 쭉 보면은 뭐 공연이나 행사, 뭐 전시회, 연주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집행은 잘 됐어요. 그래서 뭐 보조금이나 잔액이 뭐 1원 한 푼 안 남게 이렇게 갔는데요. 공연장 대관료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지출액이 안 잡혀 있네요. 그 공연장 대관료는 이제 예충단체, 5개 단체에서 이제 예산을 세웠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공연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이제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예. 22년 때부터도 예, 지금 저희가 계획을 22년 4월부터 5월까지 집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네. 그 집행이 안 돼가지고 공연 기회가 이제 놓쳐가지고 집행을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4월부터 5월까지 공연을 하려고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로 정부 인해서 쪽에서 이제 뭐 못하게 막았나요? 예. 그때까지는 이제 공연 자체를 하지 못해서 하반기부터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다 이제 집행이 발생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혹시 국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신지? 예. 지금 이제 국별로 다 이 성과 보고라든지 전략 목표 세워서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잖아요. 예. 이 성과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 반복인데 이 성과 지표를 처음에 삼는 과정과 그 다음에 이 성과 보고 이제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평가를? 예.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매번 같은 내용과 같은 서식에다가 그냥 덮어쓰기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실제 예를 들어 각 국별로나 뭐 과별로 단위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성과 지표도 세우고 성과 보고 이렇게 보고하시는 건지 혹시 부서별로 기획예산 담당과를 협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 담당과. 예, 거기서 성과 보고랑 저 아마 회의과랑 또 부서가 또 부서장 판단해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부서별로 사실 이제 과장님들도 이게 중간중간에 많이 바뀌시기도 하고 뭐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시는지 그리고 이 지표가 이게 정확한 지표인지 좀 그게 궁금하기 때문에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만약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좀 해주시고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녹지 사업소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 사업소장은 배석해 주시고 수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만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영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하숙과에 지금 보면 불납결손액, 미수금, 이월금, 불용액. 그중에서 불용액이 좀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335억이 넘습니다. 그쵸? 예, 네. 잠시만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그럼 실질적으로 불용액. 결산서 71쪽을 보시면 돼요, 과장님. 저희들이 불용액이 좀 많은 거는요, 그 시설 투자 적립금 그 300억이 넘는 그 돈이 있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은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불용액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많은 차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선 방안이 없어도 이거는 그냥 뭐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들은 이제 특별위계다 보니까 네. 일반위계하고 달리 네. 그 불용액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 연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그대로 2월 되고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만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제 크게 이런 문제점 되는 거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없다고 판단하시는 예, 거예요? 예. 개선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불용액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하숙과 소관에 감사합니다.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 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 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 녹지과장 권우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동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군포 1, 2, 대야, 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 1동장은 배석하여 주시고 민원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이면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민원행정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윤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복직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사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사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사업과장 윤철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화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 1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포 1, 2 대야 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해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1시 35분까지 정해토록 하겠습니다. 정해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문화재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전영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결산서 7쪽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여기 문화예술본부, 생활문화센터, 그리고 저기 평생학습본부에서는 뭐 수리산 상상마을, 평생학습원, 여기에 자체 사업비랑 대행 사업비가 이제 집행률이 거의 50%대를 이렇게 상회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지역문화센터에서 그 문화도시 이월금이 너무 컸던 이유로 그 지역문화센터의 사업비가 일몰되었던 게 하나 있고요. 지역문화센터는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문화예술본부인가요? 아닙니다. 문화예술본부에 그 소속은 되어 있는데 지역문화센터에서 문화도시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요. 평생학습본부에서는 이제 코로나 그 팬데믹 상황으로 강좌들이 많이 그 취소가 되었고 수강생 모집이 안 되어서 강사료 그 지급이라던가 등등의 상황으로 그 집행이 많이 안 되고 이월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 코로나 상황이어도 그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거를 다 감안하고 사업 계획을 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 좀 감안하셔가지고 사업 계획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 실적을 좀 현실 상황에 맞게끔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금년에 추가 사업도 좀 진행할 계획이고요. 내년 사업 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 말씀 그 배려해서 꼭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본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그 문화예술과에도 좀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자체 사업비로 56% 그리고 51%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예산 편성이라던가 어떤 결산 감사 보고서를 보고 평생학습본부에서 앞으로 수익 사업이라던가 시민들에 대한 어떤 기업, 무료 강좌, 뭐 무료 전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 수입 사업, 외부에서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일단 사업 계획에 있어서 가지고 추진하시려는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측면에서도 많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결산과는 조금 상관없는 발언인데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허락을 잠시 해주셔가지고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중에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발언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고 그다음에 좀 사과를 좀 드리고자 이제 발언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재단에 대한 그 행정사무감사 질의 중이죠. 그때 발언했었던 그 군부시 문화재단 전 대표이사님의 문제, 뭐 부실경영이나 근무 태만의 문제, 이 문제는 전혀 이제 사실 확인된 바가 없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바로 잡고자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전 대표이사님께서 이제 행정사무감사 방송을 그 당시에 보셨든 안 보셨든 간에 군포시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리고 일하셨던 모든 공무원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지 못한 발언이라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 제 발언으로 인해 혹시라도 불편을 느꼈을 모든 공무원들을 비롯한 군포시 문화재단 전 대표이사님께 좀 정중히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 끝났네요. 네. 뭐, 아직 초선인이어서 그런지 의욕적이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본 의원이 더 겸손하고 시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군포시 문화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저도 문화재단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만 계십니까? 신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의원입니다. 먼저 출자 출연 기관 중에서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만 이렇게 예산 결산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아시죠? 네, 그렇게 네. 이거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5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결산을 받고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른 출자 출연 기관도 예산 결산을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결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출자 출연 기관도 예산을 받는 관계로 이 결산을 분명히 의회에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경영 개선이 점차 조금씩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대표이사님 혹시 보셨어요? 네, 경영 개선에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경영 개선 성과의 등급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단기 순이익 부분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해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승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결산서 10쪽 보시면 생활문화센터에 기타 사용료 수익이랑 11쪽에 평생학습원에 평생학습 본부 수리 상상마을의 기타 사용료 수익이 나와 있어요. 이 수익률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 이건 어떤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그 사용률 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생활문화 클래스 사업은 시민 강사 프로그램 제한 공모로 10개 강좌가 개설되었는데 7개 강좌가 정원 모집 미달로 폐강이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아마 교육 프로그램의 수강료 수익이 굉장히 적어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 수강료 수익 자체가 따로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수강료 수익 외에 기타 사용료 수익 따로 나와 있는데 지금 같은 말씀 하시는 것 같거든요. 61101 보시면 수강료 수익이 따로 이게 집계가 되어 있고요.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문화센터의 이제 사물함 대관, 뭐 임대 사업, 뭐 이런 그 수익률도 감소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부대 시설 임대 수익률이 저조한 것으로 부대 시설이라고요?
수강료 수익이 아니라 부대 시설이라는 네, 기타의 말씀이시죠? 수익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 보시면 평생학습원의 신중용 경력형 일자리 사업 26%만 진행을 하셨어요. 이거 올해 어떻게 짜셨나요? 이거 그대로 가져가시는 건가요? 개선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요거 예산 그대로 가져가시는 거고요? 지금 이 집행되지 않았던 그 예산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답변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퇴직자, 육아휴직자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 복지 차원에서 집행되어야 되는 예산들이 계속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본의원이 지적하는 건 다 20%대를 지적을 한 거였거든요. 결산상에 20%대는 말이 안 돼서 코로나를 감안하더라도 이 부분은 필히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같은 맥락일 텐데 수강료 수익이랑 회비 수익 이런 거는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문화재단 자체에서 자체 사업비를 필히 높여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도 참고로 20%대는 절대 나올 수 없게 네네.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결산 그 감사 보고서를 보고 지금 네. 달성률 수익이 너무 낮아서 그 부분에 집중 신경을 쓸 예, 예정입니다. 대부분이 미달성입니다. 참혹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과장 임일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의회 사무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 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2022 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6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8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회를 선포합니다.